컴퓨터공학과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JSP라는 교과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3단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각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했고 우리 대학도 부득이 4주간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언제든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니 학생 여러분들도 건강에 조심하면서 컨텐츠를 통해서 또는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잘 따라와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갈증에 허덕이는 개는 물을 발견해 숨어도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무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른 개라고 판단하고 겁을 집어먹은 탓입니다. 그러다 그 개는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개는 이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광수 씨는 용기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용기가 당신을 원하는 세상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렵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어 풍덩 뛰어들게 되면 결코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메일로 전해온 얘기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온도는 100도입니다. 그러나 0도이건 99도이건 물은 물이지 끓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이가 자그마치 99도나 되는데도 말입니다. 수증기가 되어 자유를 날아가려면 물이 100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99도에서 100도 차이는 불과 1도라는 사실. 사람들은 보통 99도까지 올라가도 이를 더하지 못해 포기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와 용기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끈기와 용기,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JSP 수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진로 지역입니다. JSP라는 부분, 자바라는 부분, 웹 프로그램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응용 프로그래머의 자바 영역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구인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SP 단계보다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자바에 집중해서 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 JSP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날개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기업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이 될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제공하지 않지만 이전에 작코리아에서는 이런 자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연봉 비교 자료이죠. 사무직, 총무직, 법무직, 우리 학생들이 특히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사무직은 출발할 때 약 2천만 원에서 출발하지만 9년차가 되더라도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회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2천만 원에서 9년차, 10년차가 돼도 3천만 원 되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웹 디자인 영역은 출발 비슷하지만 3천만 원을 약간 들락말락하는 수준이죠. 우리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3천만 원을 상회하지만 오히려 9년차가 되면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웹 프로그래머는 처음에 출발할 때 한 2,400 정도에 출발해서 거의 4천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몇 년이 된 거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한 10년차 정도가 지났을 때 5천만 원 정도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10년차가 된다고 생각해보죠. 나이가 몇입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는 30대 초반, 남학생의 경우에도 30대 중반을 넘지 않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 5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최하위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취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JSP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JSP 개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JDK를 설치해야 됩니다. 또는 아파치 톰K를 설치해야 되고 또한 이클립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개발 환경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전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비주얼 스튜디오만 있으면 되었는데 늘 그랬죠. 비주얼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온 개발 도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거라고. 지금 우리 JSP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각각 그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이 한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만들어서 걔네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것도 힘들고 또 각각의 버전끼리 매칭이 잘 돼야만 정상적인 동작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 해야 되는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JSP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P에 앞서서 서블릿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 서블릿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JSP고, JSP의 동작은 서블릿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블릿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JSP에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다룹니다. 그리고 JSP는 이미 자바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 두었는데, 그런 만들어둔 객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장 객체라고 부르는데, JSP 내장 객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자바 빈즈라고 하는 형태의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하기 위한 JDBC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JSP 기본 개념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JSP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는 그 웹사이트를 직접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1학년에 만들었던 수준보다는 조금 난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포함되어 있고 한 줄 게시판이 포함되어 있고 게시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웹사이트를 3주간에 걸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과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 과목 체계입니다. C샵으로부터 출발해서 OP를 거쳤죠. 그 다음에 ASP.NET, 윈도우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 자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얘네들이 쭉 연결돼서 ASP.NET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JSP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항목들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내용들이 이 웹을 구현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JSP는 가장 최종단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와 별도로 안드로이드 과목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웹 그리고 앱 두 가지의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게 현재 우리 학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본 JSP 강좌는 3학점의 3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업 시간은 A반은 월요일 오전, B반은 월요일 오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프로젝트로 배우는 자바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책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고, 키스에는 강의록과 온라인 컨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는 김형래입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립드 러닝은 사전학습과 수업시간, 과제물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플립드 러닝으로 진행이 되니 우리 수업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개념만 설명하게 되고 코드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코드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사전학습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별 학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의록은 키스 사이트에 있습니다. 성적은 출석 20점, 보고서 실습 내용과 단어 구글링 10점을 해서 40점,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35점, 기말 프로젝트 5점에서 총 100점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드 러닝을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는 교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게 되면 학생들은 집에서 홈워크,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플립드 러닝은 이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사전에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을 해주는 컨텐츠를 통해서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교수가 앞에 서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학생들과 같이 동급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플립트 러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이전에 사전에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는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오고, 그 다음에 사전에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형태로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코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종료하면 먼저 종료가 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드를 그 수업 시간에 완성하는 형태로 하기로 하죠. 복습은 도전 과제를 하거나 혹은 구글링 과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후에 다시 복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플립트 러닝이 제대로 동작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얼마만큼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을 해 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주차별로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1주차에서는 강의 소개, JSP 맛보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JSP가 그 개발 환경 내에서 JSP가 동작되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들어가게 되면 JSP가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JSP에 대한 개요, JSP의 처리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JSP의 가장 기본적인 과거의 형태가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과정, 빈즈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과정, 얘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가 JSP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공부하니까 여기에는 난이도가 제법 있어 보일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주차에서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서블릿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서블릿이 JSP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자바 계열의 웹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현재 JSP는 서블릿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블릿을 한 번 정도는 구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블릿 구조를 살펴보고 서블릿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아직 전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일 겁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블릿은 이때 3주차에 딱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서블릿은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4주부터 본격적으로 JSP 들어갑니다. JSP의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JSP 특징, 기본 문법을 살펴보겠고, GC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C샵에서도 우리 ASP.NET에서도 GC어는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JSP를 하는 데 있어서는 GC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GC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GC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스크립팅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 들어가면 JSP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내장 객체들입니다. 이 내장 객체는 우리가 ASP.NET에서 다뤘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리퀘스트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요구. 리스판스 뭐였죠? 응답. 리퀘스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요구를 하게 되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답을 주는 것을 리퀘스트, 리스판스라고 그랬죠. 내장 객체는 우리 서버 내에서 웹서버 내부에서 응답을 대응해서 만들어진 것, 그 요구를 대응해서 만들어진 것, 응답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만든 안에 객체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객체들이 웹서버 내에서 동작되는 두 객체가 리퀘스트,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다음 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객체입니다. 세션 잘 알고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세션 이런 것들. 애플리케이션은 서버가 동작되는 내내 적용이 되는 것들이 그 애플리케이션. 세션은 클라이언트마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 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타 내장 객체도 좀 다루기로 하죠. 다음은 JSP와 자바 빈즈라는 걸 6주차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자바 빈즈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냐면, 내가 자바 코드, 그 JSP가 아니라 자바 코드와 JSP는 연결을 이루게 되는데, 내가 자바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를 자바 JSP 내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루어주는 것을 우리는 자바 빈즈라고 합니다. 이 빈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JSP에서 원하는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맛보기에서 2주 차이에서 이 자바 빈즈를 쓰는 걸 한번 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설거분이 좀 구경만 했고 이제는 직접 활용하는 것들은 6주 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주 차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JDBC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바에서는 보통 우리 그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 MySQL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MS SQL을 이용을 하기로 하죠. MS SQL이나 MySQL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JSP 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JDBC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쓰면 우리가 손쉽게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가져오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JSP에서 사용하는 자바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클래스가 좀 적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클래스가 좀 적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필요한 4+1 그 클래스가 있었죠. 4+1 클래스 4개 중에 4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거 커넥션,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내려주는 커맨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담는 SQL 데이터 리더,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을 해주는 SQL 데이터 어댑터, 이런 4가지가 있고 하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있었죠. 그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어요. 그리고 SQL 데이터 어댑터에 해당되는 객체가 없습니다. 대신 커넥션이나 커맨드나 SQL 데이터 리더에 해당되는 객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3가지만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ASP.NET을 쓸 때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도 조금은 좀 복잡합니다. 다음은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겠습니다.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연결고리를 몇 가닥을 만들어 줄 거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 연결이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동시 접속자 수라고 하는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여러 가닥의 선을 연결해야 된다면 데이터베이스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커넥션 풀이라는 걸 써가지고 미리 사전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딱 정의를 해놓고 그 중에 이번에는 내가 1번을 이용할 거야, 이번에는 3번을 이용할 거야, 이렇게 연결 통로를 미리 만들어주는 것을 커넥션 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를 대폭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뤄보기로 하죠. 자, 8주 차이 들어가면 우리가 간단하게 어드레스 북이라고 하는 예제를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구조를 다루도록 하겠는데 여기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념을 좀 살펴보고 컨테이너와 우리 배포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톰캣 서버를 관리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런 웹 프로그래밍 구조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8주 차이에 2가지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9주 차에는 커스텀 태그라고 하는 걸 다룹니다. 커스텀 태그는 기본적으로 내가 태그를 만들어서 쓴다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여기는 파일 기반, 태그 핸들러 기반 이런 2가지 형태로 커스텀 태그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커스텀 태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10주 차에 다룰 JSTL입니다. JSTL에서 그 S는 스탠다드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JSP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태그 라이브러리가 JSTL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놨더니 이거 쓰니까 너무 편리하더라. 그래서 아예 표준으로 만들어버린 걸 JSTL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둔 거니까 사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JSTL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11주 차는 개념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리스너라고 하는 개념, 필터라고 하는 개념, 로그와 L이라고 하는 개념들 이걸 다루도록 하겠는데 이 리스너는 우리가 리슨 그러면 듣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거죠. 리스너는 뭔가 응답이 나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리스너라고 불러요. 필터는 우리가 커피 먹을 때 필터로 걸르게 되죠. 찌꺼기를 걸러내는 걸 필터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필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로그는 웹서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누가 접속을 했는지 이런 기록들을 남겨주는 것을 로그라고 부르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로그에다 남겨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4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11주차에 다루도록 하겠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조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12주차에는 이제 그 기말고사는 뒤에 하도록 하죠. 그 마이 SNS라고 하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13주차에는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14주차에는 메시지 댓글, 한 줄 게시판에 해당되는 메시지 댓글을 다루도록 하겠고, 우리는 그 학기가 15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5주차에는 휴강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6주차에 기말고사가 있고 프로젝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의 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두 평가를 16주차에 실시하고 한 학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늘 이야기하죠. 결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철저히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특히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북은 곤란합니다. 다음 오락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결석하지 않고 과제를 잘하게 되면 좋은 성적 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그랬어요. 내가 현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옛날에 내가 잘못한 거고, 현재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면 옛날에 내가 잘 살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바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생각보다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죠.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입니다. 질문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시간 수업을 매주 진행을 할 겁니다. 실시간 수업은 당분간은 우리가 A반, B반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만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만나도록 하죠. A반, B반 구분 없이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제시한 내용들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그 궁금한 점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나에게 제출해야 되는 과제들을 제대로 제출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까지를 우리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30일은 생략하고 9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